네, 올해 초 증시의 뜨거운 화두였던 한미와 OCI의 합병 이슈 기억하시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 합병 무산의 이유는요, 바로 이 한미와 OCI 통합을 추진하던 이 모녀의 안을 형제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주주들이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형제들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이미 형제가 장악을 했고요. 내일은 그룹의 핵심인 한미약품의 임시주총과 이사회가 열리면서 이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한미약품의 대표 이사도 맡게 될 전망입니다. 경영권 분쟁 당시에는 임 이사가 주주들에게 나를 믿어달라라는 의미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을 5년 내 순이익 1조, 또 시총 5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시 시장에서는 이 표심을 잡기 위한 공허한 공약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현재 임종윤호 한미약품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 전략들을 다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내용들인지 또 실현 가능한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네, 임종윤 한미약품 대표가 내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임종윤 대표 선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냈다던데 그런데도 뭐 무리 없이 내일 선임이 되나 봐요? 네, 현재 이 한미약품 지분 구조를 보면요, 지금 형제 쪽에 유리한 지분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네. 보면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41% 넘고요, 그리고 형제 측을 지지했던 신동국 한정밀 회장의 지분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총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사회에 진입을 하면 또 이사회가 바로 개최돼서 현재 임종윤 이사를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임종윤 이사가 5년 내에 시총 50조 원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지금이 그룹 전체가 한 7조 원 정도 된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줄기는요, 장기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건데요. 네. 현재 한미약품은요, 주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 합성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합성 의약품은요, 대체로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운송이나 보관도 용이한 데 반해서 이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또 생물체를 활용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운송 보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고 점차 이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는 합성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델을 좀 따라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약 60조 원 규모인데 때문에 5년 내 50조 원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CDMO 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전환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일단 그 관련 제반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임종윤 대표 이사가 되면은 그 자금을 1조 원 정도 조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금 현재도 지금 이 평택에 이 바이오 의약품 개발 위탁 생산을 위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동률이 아주 낮은 편이어서 이 부분이 개선되는지 앞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순익 1조 달성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이 그룹 내 주요 기업의 순이익이요, 약 2,600억 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시너지를 내서 5년 내 순이익을 4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매출도 아니고 또 순이익이어서 5년 내 가능한 상황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미약품 새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미약품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한국형 론자거든요. 스위스의 론자라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저분자 화합물을 중심으로 해서 CD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인 항암 그리고 비만, 당뇨를 이제 중심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반대가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CDMO를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 업체를 좀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좀 반대가 되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존의 업체들처럼 항체 의약품을 이용한 CDMO가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 CDMO의 주력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왜 중요하냐면은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이제 활용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하신 것처럼 이제 5년 내에 이만큼의 영업이익을 하겠다고 이제 했던 것은 역시나 이제 포부, 자신감이라는 어떤 게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진행 상황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윤 이사 개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DXVX 있잖아요. 이게 네. 한미약품과 시너지를 좀 본격적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네. DXVX 주가도 좀 앞으로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눌려 있다 보니까 뭐 일부 알테오젠과 뭐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의 주가만 살짝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없어지게 되면은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이 DXVX의 최대 주주가 임종윤 이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뭐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를 제일 올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아마 그분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의지가 이미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한미약품 출신의 전문가들, 특히나 이 이용구 신임 대표님은 2004년부터 북경 한미를 도맡아서 이제 해오신 분이고, 권규찬 사장님께서는 또 한미약품에서 국내 최초로 항암 신약을 갖다가 미국 FDA에서 또 받아내오신 분이거든요. 그 핵심 인사들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주가를 갖다가 어떻게든 뭐 올리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의 어떤 금리의 어떤 환경들, 금리 노이즈만 좀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이 DXVX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임종윤 효가 이제 어떻게 실행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믿어준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